꼼수 의혹 또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8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반포에 위치한 5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청약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꼼수를 썼다라는 겁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가점 74점으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청약 당첨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뻥튀기 하기 위해서 수개월 전에 결혼하고도 결혼한 장남을 마치 결혼 안 한 것처럼 속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청약 점수 뻥튀기, 위장 미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거거든요. 여선홍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뭐 꼼수가 아니라요. 네. 그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작년 4월에 이제 부동산 교란행위 이게 잡겠다고 네. 청약 관련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부정청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위장 전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청약 같은 거를 할 때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받는데 이제 그 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위장으로 전입시켜 가지고 나 부양 가족 많다. 그래서 이제 직계 존속을 부양 가족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라는 거죠. 완전히 범죄입니다. 직계 존속을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 사례까지 발표를 하는데 직계 비속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살지도 않는데 여기에 같이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이거 다 그 수사 의뢰고 징역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제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해명한 것을 보니까 위장 전입을 사실상 인정하더라고요. 그 성인된 자녀가 네. 뭐 결정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그 뒤로 나온 해명을 보니까 평일에는 세종에 살고 네. 그리고 주말에는 자기랑 같이 살았다. 네. 근데 결혼한 와이프는 용산에 따로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겠어요? 신혼인데 네. 같이 살지도 않고 부모랑 네. 같이 산다고 이렇게 그런 그 청약할 때 그렇게 밝히다가 이제 이혜훈 후보자 부부가 이 원펜타스에 당첨이 되니까 네. 당첨 이후에 다시 한번 자기가 살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합니다. 이거 완벽하게 이거는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국토부가 조사를 해서 이거는 수사 의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지금 나온 이혜훈 후보자의 해명으로는 완전히 소명이 안 됩니다. 자, 이혜훈 후보자의 가산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74점으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만약에 세대원 수가 4명이 아니라 3명이었고 결혼한 장남을 위장으로 넣지 않았다면 69점으로 청약에서 탈락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세대원 수를 한 명 더 늘려서 25점을 받으니까 당첨 가능한 최저점 74점이 되는 겁니다. 여선홍 위원은 이건 범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만약에 저게 사실이고 저대로 해서 당첨이 됐다면 만약에 집을 당첨이 취소돼서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저걸 로또 당첨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당첨될 로또를 본인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네. 가로챈 거죠. 그래서 저건 법 위반이고요. 저건 이제 주택 공급에서 교란 행위입니다. 교란 행위다. 법적으로 따지면 3년 이하 징역이랄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도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여선홍 의원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신혼부부인데 며느리는 전셋집을 7억짜리 얻어놓고 거기서 살고 있었고 네. 아들은 우리 집에서 주말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주중에는 세조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면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아까 차테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는 굉장히 한 400만 원 정도 소소한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차테크를 하고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가지고 로또 당첨을 받고 이런 게 모여가지고 저 많은 재산을 갖다 축적을 했구나. 저것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산 축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분양 당첨된 거 네. 저건 제가 볼 때는 취소될 확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또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또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했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주민등록지를 아예 옮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결혼한 게 2023년 12월이라고 하는데 네. 그 결혼하고 나서도 주민등록지를 그대로 그 이혜훈 없다. 후보자 부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집에 주소를 그냥 남겨놓고 본인은 세종시에 가서 그 근무하고. 취업을 했잖아요. 네.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당연히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 거죠. 안 옮기면 그게 이제 위장 전입이다 또는 그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말에 잠깐 왔다? 주말에 잠깐 와서 뭐 부모님 얼굴 뵌다고 잠깐 온 게 그게 같이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걸 부양가족에 넣는다는 건 그건 정말 이혜훈 후보자의 궤변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시잖아요. 54평 되면 네. 두 아들이 또 더군다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말에 그 결혼한 부부가 와서 분가한 부부가 아들 부부가 와서 거기 와서 같이 산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경우에 사실은 부정 당첨으로 그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렇군요. 이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 천안함 의원실에서 지금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 저게 이제 다 사실이면 결국 부정 당첨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취소와 함께 이제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아까 처벌도 뭐 받을 수 있다. 징역형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네. 그 결혼한 자녀가 그러니까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고위공직자 뭐 인사청문 일어난 재산 신고 때 고지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독립해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재산까지 그 부모가 무슨 뭐 후보자에 들어간다고 다 그 신고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결혼한 장남이 이 신고 대상에 껴있길래 네. 결혼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약간 이러한 본인이 이 아파트 청약할 때 이러한 약간의 부정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계속 그냥 독립생계가 아니고 같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신고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꼬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주택 청약을 사실은 민간주택 청약도 국가가 굉장히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 하나 살 때 사실은 그냥 돈 있으면 사는 건데 주택만큼은 아파트만큼은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가점제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가족이 많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얼마다든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새 아파트를 주는 게 지금 국가 제도인데 네. 부정으로 이 그 당첨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 청약제도 근간을 흔드는 행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일반 시민한테도 엄한 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고위공직자가 이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다고 하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이 이혜훈 후보자 이야기 나왔을 때 아니 부자인데 야 어떻게 운도 좋다. 그 경쟁률을 어떻게 뚫고 됐을까. 그래도 주변에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절대 이거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옹호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부양가족수를 등록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자체를 아니까 너무 배신감이 느끼고,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가 뭐 보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수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장 전입 문제가 이제 처음에 네. 같이 있는 상태에서 안 나갔으면 유장 전입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분양 당첨 됐잖아요. 네. 근데 그쪽으로 주소를 또 이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틀 거기서 뒤에. 살지 않는 장남이 자녀가 그리 이전했기 때문에 그것도 유정 전입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가격은 37억 원에 분양을 받았고 지금 가격은 뭐 90억, 100억도 호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취소가 되면 조계현 변호사님 그 금전적인 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일단 거래가 취소되는 거라서. 취소되는 거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시세 차익을 받고 이런 건 없나요? 아니니까 계약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제가 되겠죠. 그러면 분양가를 납입한 거를 반환받는 수준에서 이 계약상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마 이 분양 업체라든가 건설사로부터의 어떤 또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